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노장철학 제16강 제7장 정치철학입니다. 우리 교재는 106쪽입니다. 이 중국 철학은 앞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철학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서양 철학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서양 철학 같은 경우 그것이 어떤 진리를 찾는 것, 진리 탐구라고 하면 동양 철학은 항상 천도 인사로 얘기했던 거, 인사의 문제, 인간의 삶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 철학은 흔히 인생 철학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정치 문제입니다. 이 정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근데 정치란 말이 좀 포괄적으로 쓰지만 넓게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인간의 삶의 문제,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게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 철학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오히려 뒤에 나오는 장자 철학에서 보여주는 어떤 개인의 문제, 개인의 삶과 관련된 거.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서 문제라는 것들이 사실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삶의 고통,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다룬다면, 이 정치철학적인 측면을 보면 인간의 삶에 항상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거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노장 철학, 도가 철학을 얘기했을 때 무슨 허무주의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엉터리 같은 소리고, 노장도 유학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삶에서 도래하는 수많은 외부적 폭력들, 정치 폭력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자 철학에 보면 여기 우리 책에 이제 106쪽에 보시면 성이란 말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 이렇게 쭉 써놨는데, 노자에 나타나는 것은 26장에서 32곳 성인이 어쩌다 저쩌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노자 철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대 철학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온 것이니까 고대인들이 갖고 있던 성인관념, 이것을 계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래서 옛날에 도를 잘 파가 지금의 현실을 제어하며 옛날의 시작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도의 배려라 해놨는데, 옛날에 성인들이 행해왔던 정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그걸 이해하고 계승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107쪽 보시면 노자가 했던 일, 그러면 이제 사마천의 글도 있고, 여기는 이제 한서 예문지 글에 있는데, 역사, 사관이라는 직책이 좌사, 우사 있고, 징장사도 있고, 이름, 명칭들은 좀 다르는데, 군주 옆에서 역사, 천문역법,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문지의 글 보시면, 역대로 성패, 존망, 화복, 고금의 도를 잘 이해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문역법이란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냐면, 하늘의 별자리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가. 요즘이야, 현대인들은 별자리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또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현대인들에게는 이제 과학적 발견 또는 과학적 사고에 의해서 우주 자체가 하나의 텅 빈 공간입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이 바라봤던 하늘이라는 것은 신비예요. 우주에는 온갖 신비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때로는 그것이 하늘의 뜻으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천인 가문과 같은 것들인데, 어쨌든 하늘의 별자리가 어떻게 운행되는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에 매우 중요해요. 그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와 농사와도 관련되고, 때로는 별자리가 조금 이상해졌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늘의 뜻이 변했고 그것이 인간에게 재앙이 되거나 복이 되거나 이럴 수도 있다라고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고대인들이 이 우주를 바라보는 눈이 현대인들보다는 훨씬 풍성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달에 토끼 있다라는 말들이 진실로 받아들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달 하면은 뭐예요? 그냥 공허한 돌덩어리에 이제 불과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의 시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곁들여서 하는 얘기고, 이렇게 천문역법 역사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했다라는 것은 이 세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리고 왜 나라가 멸망하고 왜 백성들이 고통을 겪는가에 대해서 잘 이해했다라는 정도입니다. 이거는 21세기를 사는 우리한테도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대사회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인간살이라는 게 뻔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먹이 싸움이에요. 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서로 먹이를 나눠 먹을 건가, 여기에 대한 그 제도, 정치 권력의 투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자가 왜 도를 말하고 유학에서 말하는 예약을 비판했는가, 그건 앞에 장에서 얘기했던 건데, 치자의 욕심이 결국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린다 이랬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세상 시끄럽고 많은 사람들, 특히 자영업 하는 사람들 지금 중내산해하고 난리예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사이에도 돈 버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노자가 바라본 시대를 보세요. 조정은 화려하게 잘 꾸며져 있지만 백성들의 삶을 꾸려간 논밭은 황폐해지고 창고는 텅 비어 있다. 그리고 통치자들은 아름답게 장식한 옷을 입고 날카로운 칼을 차고 자신을 과시하며 배불리 먹고 재물은 넘쳐난다. 이게 그래서 도둑질한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도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고통들이 어떤 부분은 개인의 탐욕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제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제 기성세대인데, 지금 여러분들 20대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 할 때는 매우 고통스러울 거예요. 지금 제 뭐 사혁명이든 어쩐 점에서 기계화 또 되고 있잖아요. 제 2차 기계화 시대인데, 이 취업은 안 될 거예요, 앞으로 더. 그리고 여러분들 소득은 더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생활의 불안정 같은 거.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세대보다 더 겪을 거예요. 인생의 허무 문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겪어야 할 시대가 그런 고통스러운 시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그 제도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 엊그제 그 뭐 뉴스 기억하시나요? 5천만 원짜리 시계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찾아주면 뭐 3천만 원 줍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500만 원도 없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듭니다.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노동의 고통으로 죽고 그러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백성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게 되었는가. 하나님 탓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인간의 문제지. 치자들이 사치양락을 일삼는다.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은 통치자가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조세제도 똑같죠.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부유한 자는 세금 안 내고. 좀 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해서 법으로 처벌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살다 힘들게 되면 결국 자살합니다, 요즘. 요즘은 자살이 이제 많은데, 그게 이제 심해지면은 남에게 이제 폭력을 쓸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길에서 이유 없이 폭력을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특히 약자들한테 이렇게 폭력 쓰는 방식들.
근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더 많아질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가 병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보세요. 백성들이 죽음조차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위에 있는 자들이 삶을 돛답게 한다. 자기만 먹고 살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그런 말도 많이 나오던데 가난한 사람들이 왜 애를 낳냐고 막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노예들이 노예를 또 낳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신분 변화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부패, 부정부패가 매우 심각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노자가 말하는 그 하늘의 도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지배 논리, 인간의 도라는 것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 앞에 노자 유가 예약 비판에 대해서 말할 때처럼 이 세계에 왜 신분차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유학입니다. 그러나 도가에서 보면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신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인간을 차별하고 나를 믿는 놈은 천국 가고 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 무식한 소리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거는 신이 아니에요. 그건 조폭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국가 논리가 다 그래요.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면 무조건 그걸 갖다 처벌하고 배제시켜버리고 하는 것들. 이게 국가 폭력입니다. 근데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빼앗기 위해서 없는 사람들 걸 착취하고 있죠. 하늘의 도는 남는 것을 들어 부족한 것을 보태어준다. 하늘은 원래 공평한 거니까요. 천지 만물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양하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만물 사이에는 이렇게 평등한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드는 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인간의 돈은 오히려 부족한 것을 빼앗아 남는 것을 보태어준다. 요즘 국회, 여러분도 관심 없죠? 국회 입법하고 하는 거. 거기서 만드는 법들 보면 다 뭐예요? 옛날에 부유세 얘기도 나오고 한참. 여러분들 아주 어렸을 때예요. 20년 전이니까. 부유세,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데 이게 상식이에요.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거둬야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부를 얻었다라는 것은 내가 100만 원을 벌었다 하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100만 원을 번 거예요. 1000만 원을 벌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세금으로 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게 당연한데 우리나라 특히 문제가 뭐겠습니까? 직접세가 너무 낮아요. 한국 사회가. 그리고 간접세가 너무 높습니다. 간접세가 높다라는 건 뭐예요?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은 세금 내는 겁니다. 근데 부유한 사람들한테 세금 더 많이 거둬야 합니다. 지금 요즘 나오는 중요한 기사거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제4혁명 일어나면서 여러분들 취업 안 돼요. 취업해봤자 여러분들 비정규직 취업될 겁니다. 아무 때나 자르고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신자유주의예요. 이게 80년대 후반부터 나온 건데, 70년대 후반부터 나온 건데, 철저하게 이게 계획된 경제입니다. 여러분들 아는 IMF 이런 것들 있죠? 세계 그 경제 관련 단체들이 계획을 다 짜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경제체제라는 것들이. 얼마나 착취해 먹을 건가. 근데 문제가 왜 터졌냐. 가들이 착취해 먹을 양이 예를 들어서 10인데, 이제 구조 설계가 잘못됐겠죠? 20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흔들리는 겁니다. 도둑질을 적당히 해 먹어야 하거든요. 여러분들 경제학 하면은 무슨 경제가 자유로운 하이에크 얘기하듯이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거, 자발자생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내버려두면 경제가 자유롭게 이렇게 흘러간다는데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경제 없어요. 경제는 몇 놈이 설계해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등쳐먹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도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는 이유도 뭣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의미가 있어야 할 필요도 없고요. 단, 한 번 태어난 삶이니까 즐거워야 돼요. 행복하고. 그러나 뭐예요?
여기 하늘의 도는 공평하다, 아름답다, 추하다, 선하다, 악하다 하는 거 상관없이 모두에게 천지의 다니스를 내려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 추한 것과 악한 것 딱 구분짓습니다. 악이 발생하면 왜 저런 악이 발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만 그 처벌을 가해버려요. 그러나 그것은 가장 그 천한 정치들이 그러게 합니다. 그래서 천지가 서로 감응하여 합하며 다니스를 내려준다. 백성들은 명령을 하지 않아 저절로 고르게 된다. 바른 마음들. 여러분들 뭐 방송에도 보면 그 사회에 어려운 일 겪고 있는 사람들 보면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한 일을 이렇게 자꾸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 그게 교육이에요. 경쟁에서 싸워서 남을 밟고 죽이고 하라고 하는 게 교육 아닙니다. 근데 지금 교육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교육. 그래서 서로 이제 더 자기 것만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드는 건 다 정치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도의 세계에서는 도란 만물의 오묘함으로 착한 사람의 보배이고 착하지 않은 사람도 지켜준다. 우리는 흔히 단순 무식하게 이게 선하지 않으면 사형시켜라 이런 얘기 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악한 짓을 하게 되면 이제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보면 범죄에 빠진다라는 것은 대부분 보면 가정교육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집안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할 때 사랑으로 커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집에서 우리 어른들 세대들이 정말 무식한 세대들이에요. 못 배웠어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이렇게 어른이 되는 거, 부모가 된다는 게 뭔가 이런 걸 전혀 못 배운 세대여가지고 나이 우리 같이 이제 나도 내일 모레면 60인데 나이 먹은 세대들 하는 것 보면 아주 무식합니다. 야만스러워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려서부터 못 배운 것을 그대로 커서 나이 먹어왔거든요. 사람은 사랑으로 커야 돼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그러게 되면 바르게 성장합니다. 물론 그 중에 한두는 이제 삐딱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게 되지 않으니까 그 어려서 받았던 상처들이 커가면서 계속 이어져서 범죄로 이어지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어떤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저놈은 왜 저렇게 나쁜 짓을 했어? 처벌해야 한다, 죽여야 한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럼 단순하면 좋죠. 예를 들어서 이제 농담 반 얘기하면 모든 범죄를 저지르면 다 사형시켜버리면 돼요. 어떤 범죄가 됐든지. 예를 들어서 파란불 교통법 지키지 않으면 그냥 총살시켜놓으면 돼요. 그러면 잘 지킬 겁니다. 그거는 뭐예요? 타율도덕이에요. 공포, 두려움으로 지배를 당하는 그런 정치는 제일 하수들입니다. 인간은 뭐예요? 자율도덕이에요. 인간 마음 안에 그 선한 그 씨앗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 씨앗을 이렇게 키워줘야 합니다. 근데 그걸 못 크니까 자꾸 이렇게 나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그 사회에서도 또 차별받고 천대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쁜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정치할 때 뭐가 중요냐? 하늘의 도에는 사사로움이 없습니다. 이게 한대에도 나오는데 이 공사, 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영역을 이렇게 구분을 지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공사 구분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처벌이 약합니다. 한국 사회로 보면. 엊그제도 지금 그 원전 문제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일요일 날 그 직장에 가서 그 파일 다 지워버렸다라는 거. 엄한 처벌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군부대 장비 개발하고 무기 개발하는데 거기에서도 불량품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 엄한 처벌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한국 사회는.
워낙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라. 근데 그것이 뭐냐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지금 구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도둑질 하려고 하는 거기 사회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 그 108쪽 아래 부분 보시면 장자 거여편 써놨잖아요. 갈고리를 훔친 자는 사형에 처해지고 나를 훔친 자는 제후가 된다. 그러니까 엊그제도 그 또 기사로 말씀드리면 그 뭐예요? 물건 계란 18개인가 훔친 사람이 1년 6개월인가 구형받았죠. 근데 전두환이는 보세요. 수백 명, 수천 명을 사람 죽이고 사상시키고 권력을 누리고. 근데 그 뒤에 다 미국 놈들이 장난쳐요. 한국 사람들 미국 놈 좋아하죠. 세계 최대의 범죄 국가는 미국입니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범죄 굉장히 많이 저지릅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국제정치 문제니까 우선 빼놓고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들은 뭐예요? 조그마한 잘못을 저지르면 그 생계형 범죄 있잖아요. 저는 이 수업할 때 되면 그 얘기 하는데 생계 때문에 옛날에도 그런 사건들 많이 있었어요. 분유값 때문에 아기를 낳았는데 분유값이 없어가지고 가게에서 분유 훔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범죄라고 안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해야 돼요.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세금을 50억 안 내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세금이 50억이 나왔다라고 하면 못 벌어도 500억은 벌었을 거예요. 그러면 50억 세금 내는 건 당연히 내야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없으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처벌을 안 받아요. 이게 법치가 아직 안 된 나라입니다. 중국 철학에서는 그걸 인치사회라고 그래요. 중국은 완전히 인치사회입니다. 법이 엉망진창이에요, 거기는. 민주주의 해본 적도 없는 나라니까. 근데 48년으로 이렇게 잡아도 우리는 지금 70년간 민주주의를 한다고 왔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요. 굉장히 엉터리 같은 나라입니다. 네, 오늘 대충 109쪽 앞에까지 했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